저는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ETF는 안녕하세요.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맘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연금저축이 개꿀 상품이라는 것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반반 전략, 즉 나스닥 100 플러스 30년 장기채권 ETF 이렇게 각각 50대 50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결정장애를 드리기 위해서 괜찮은 ETF를 5개 더 추천드립니다. 모두 연금저축에 가입이 가능한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가끔씩 연금저축에 국내 ETF를 추천해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내 ETF는 연금저축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모르시겠으면 이전 영상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좋은 ETF이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시고 마음에 끌리는 게 있으면 한 주씩 사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더 알고 싶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나스닥 추종 ETF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ETF는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인데요.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의 기술주와 헬스케어 위주로 구성된 ETF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20%입니다. 그럼 대략 최근 10년 동안 7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얘긴데요. 말 그대로 최고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추종 지수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페이스북 등이 있네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은 모두 포함하고 있죠. 운용 전략을 보시면 나스닥에 상장된 금융주는 제외됐고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다만 종목의 편입 한도가 있습니다. 분기 리밸런싱 시에 20%, 연간 14%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잘 나가는 주식을 일부 팔아서 덜 오른 종목을 산다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더 오를 종목을 파니까 수익률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보수는 0.07%, 엄청 저렴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생 ETF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수익률에는 반영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나스닥 100 ETF와 비슷한 0.2%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보수가 0.07%라고 해서 미국의 QQQ보다 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거래량은 무난하고요.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일이 최근이기 때문에 6개월 수익률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미국 S&P 500 추종 ETF입니다. 추천하는 ETF는 킨덱스 미국 S&P 500입니다. 나스닥 100이 너무 IT와 헬스케어에 치중되어 있어서 부담이 되시는 분은 S&P 500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렌 버핏도 자신의 유언장에 본인의 아내의 자산의 대부분을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했다죠. 주식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중한 아내에게 추천하는 종목을 우리는 공짜로 정보를 얻은 셈입니다.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그리고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 500개 종목을 비싼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뭉텅이로 만든 지수이죠. 그럼 이 ETF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상위 10종목만 봐도 다르죠. 나스닥 100에는 없는 버크셔 해더웨이나 JP모건, 존슨앤존슨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운영 전략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5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당금 등의 수익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 상품을 추천합니다. 비용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보수는 현재 0.07%인데요. 기타 비용은 아마도 타이거 ETF와 마찬가지로 0.2%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추정 총 보수는 0.27%입니다. 꽤 저렴한 편이죠. 거래량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세 번째는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H입니다. 팡이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말합니다. 추종 지수는 간단히 말해서 팡과 연관된 기업으로 만들어진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종목으로 보시면 나스닥 100과는 좀 다르죠. 앞서 말씀드린 나스닥 100 ETF는 미국에 한정된 종목이지만 팡 플러스는 중국의 종목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 1위가 어딥니까? 중국이죠. 중국은 싫지만 돈 버는 기업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종목을 보면 현재 비중 1위가 바이두입니다. 바이두는 중국의 구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의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많군요. 중국 기업은 2개입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 아시다시피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이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 기업들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G2인 중국에도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팡 플러스에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운용 전략을 보시면 시가총액은 50억 달러 이상이고 최소 10종목의 동일 가중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가 시가총액이 작아도 리밸런싱 이후 많이 올라서 비중이 1위가 된 겁니다. 총 보수는 기타 비용 0.0481%를 포함한 0.4981%입니다. 낮은 보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환해질을 한다는 특징이 있네요. 최근 수익률은 양호합니다. 좋네요.
네 번째는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입니다.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미국에 3분의 2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구분은 그림과 같은데요. IT, 헬스케어, 금융, 소비재가 상위 비중에 있군요.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ETF는 MSCI에서 산출 공표하는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한번 볼까요? 대략 1,500개의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위 10개의 종목을 보니까 모조리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미국이 잘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선진국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은 10% 내외입니다. 꽤 높은 수익률입니다. 주요 종목은 약 1,500개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총 보수는 기타 비용 0.0875%를 포함한 0.3875%입니다. 역시 낮은 보수는 아닙니다. 거래량은 좀 적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률은 양호한 성적입니다. 이 ETF는 환 해지가 안 되어 있는 환 노출형 상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혁신기술 합성 H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모두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와 융합기술의 활용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기술은 이 그림에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글로벌이니까 여러 나라에 투자하겠죠. 모닝스타 지수의 종목이 공개되지 않아서 아이쉐어스의 렉스티라는 ETF를 참고했습니다. 비중은 역시 미국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프랑스, 홍콩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주요 기업들을 한번 볼까요? 대략 20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비중은 1%를 넘지 않습니다. 현재는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이 바이두군요. 이 안에는 0.5% 정도로 각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추종지수는 모닝스타의 익스포넨셜 테크놀로지 지수를 추정합니다. 주요 종목의 국가 비중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총 보수는 기타 비용 0.08%를 포함한 0.48%입니다. 이 ETF도 낮은 보수는 아니네요. 최근 수익률은 그럭저럭 하죠.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 세계 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ETF를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총 5가지 ETF를 살펴봤는데요. 저라면 어떤 ETF를 선택할까요? 이건 정답이 아니니까 꼭 본인에게 맞는 ETF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총 5가지 ETF는 나스닥 추종 ETF, 미국 S&P 500 추종 ETF,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H,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 타이거 글로벌 4차 산업혁신기술 합성 H입니다. 저는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ETF는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H입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분산 투자를 워낙 좋아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산은 그냥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산업 트렌드의 변화는 미국의 선도 기업과 그에 열심히 따라가는 중국의 기업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